스탈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헨리 8세를 공부하십시오. 마가렛 대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헨리 8세를 공부하십시오. 헐리우드를 알고 싶다면 역시 헨리 8세를 공부하십시오. 자, 이곳은 리보 대성당입니다. 저 원 모양으로 파여진 차문은 이곳의 주된 변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참 슬픈 건 우리의 대성당 주적들이 얼마나 숭고하고 장엄한가는 상관없이 전 무심한 관광객들에게 수도원의 삶... 미안합니다. 컷!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 좀 학교 선생님 같거든요. 단조롭고 딱딱해요.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나오는 톤으로 아시겠죠? 글쎄요. 무심한 관광객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카메라 롤 액션. 전 무심한 관광객들에게 수도원의 삶은 그 화장실 구조를 살필 때야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의 모습도 아니고 기도와 찬송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대중의 상상을 자극하는 건 수도원의 공동 화장실에서 6m 아래로 풍덩 떨어진 것들입니다. 신은 죽었지만 똥이 남은 거죠. 자, 화장지는 고사하고 종이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똥 닦으려고 천조각을 사용했습니다. 리넨, 모슬린, 심지어 벽걸이 비단 조각까지 아마도 버리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빨고 빨아서 다시 썼겠죠. 이 500년도 더 된 뒤처리용 천조각들이 하수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대성당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고대 순례자들은 이걸 보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어쩌면 성인이 사용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현대 순례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역시 이 오래된 똥닦개 천조각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인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단지 그렇게 된 것일 뿐이겠지만요. 자, 그리고 오늘날엔 미안해. 컷!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미안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러시죠. 예. 자, 5분만 쉽시다. 익숙하지? 어떤 것들은요? 허정하지? 원래 그랬잖아. 허정하다가 무슨 뜻인지 잊어버렸어요. 눈에 확 띄는 속은 빈. 그렇지만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허정한 게 종종 그렇지. 이 TV에선 특히 이 휠체어도 상당히 도움이 돼. 뭔가 장애가 있으면 진실돼 보이거든. 책을 쓰고 있다면서? 네. 그래, 출판사에서 너한테 돈을 넉넉하게 주면 참 좋겠다. 누구 생각이었니? 제가 가는 상담 치료사가 있어요. 제 치료에 도움이 될 거래요. 옥스포드 어떻게 됐지? 캠브리지. 잘 안 됐어요.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돈은 제 치료사의 말로는 제가 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제 치료에 도움이 될 거래요. 그래.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 뭐 별 얘기거리도 아닌데. 선생님은 유명인사시잖아요. 별 얘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네가 직접 썼니? 네. 사실 출판사 쪽 사람들이랑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선생님 얘기가 잘 나왔어요. 그래. 헥터 얘기도 잘 나왔어? 선생님이랑 데이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나하고 데이킨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있었어요. 아니, 그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걔 좋아하셨죠? 데이킨.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걔도 선생님 좋아했죠. 말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아니, 왜? 도대체 왜? 녹음하고 있니? 녹음하고 있네? 세상에,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니? 선생님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 출판하지 않겠대요. 잘 됐다.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얘기 자체가 없어. 헥터랑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헥터랑은 난 헥터랑은 달랐어. 꺼져. 난 헨리 8세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갑자기 그쪽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진다.
선생님. 선생님 책에 사인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저요, 데이빗. 난 널 데이빗이라고 불렀던 적이 없어. 항상 포스너라고 불렀지. 포스너 씨에게라고 쓸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사실이니까.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포스너 씨. 됐습니다. 네, 큐 드릴게요. 저기요. 저희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큐 드릴게요. 자, 카메라 롤. 액션. 그리고 오늘날엔 더 많은 순례자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경박하죠. 과거의 사람들은 그래도 성인을 경외했지만 우린 유물 따위를 경외하니까요. 고고학이라는 보너스를 가지고 오래된 옛 유물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물질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박살이 났다거나 순교자들이 고문을 받았다거나 기도 소리가 결국엔 끊기고 말았다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죠. 현대인들에게 헨리 8세의 수도원 해산이 주는 가장 큰 충격은 수도원이 그저 물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주의가 처음 형성된 목적이 물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해산시킨 그 시점이야말로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설립한 그 목적에 가장 가까웠던 시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악당 헨리 8세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수도원을 해산한 덕분에 수도원은 그들의 목적과 이상의 극치를 달성한 거니까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상의 극치는 너무 간 거 아닌가요? 시청률 올려야죠. 어포시오시스, 극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나 성취, 최고의 성취의 순간. 선생님. 선생님. 극치여, 최고의 성취의 순간. 잘했어요, 사전 담당.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희도 압니다, 선생님. 어? 어윈 선생님이랑 공동 수업하는 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던 말은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수업이랑 어윈 선생님 수업은 이 특질이 아주 상이합니다. 베이컨과 푸아그라. 시간 낭비와 요점 정리, 음과 양, 은유법과 직설법. 럭비와 미식축구. 저희는 그 대비가 아주 맛있었는데 만찬이죠, 뷔페. 그럼 이제 선생님도 어윈 선생님처럼 수업해 주시는 건가요? 말라. 그럼 이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 요점 정리. 아웃라인 어윈 선생님처럼. 전 그 다양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만찬이죠, 뷔페. 입 좀 다물어요, 입 좀. 가끔은 여러분들이 날 이겨먹는군요. 아니죠,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이겨먹으려고 했으면 코델리아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겠죠.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분위기인데요? 게임할 분위기? 시를 읽을 분위기? 조건법이나 가정법만 사용할 분위기? Es mubeton ju해 la maison de paz. 예, 책이나 읽어요, 책이나. 책이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선생님. 시험이 코앞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차라리 나올 만한 걸 찝어주세요. 인형구 써서 답안지 아는 척이라도 하게. 내가 여러분들 답안지에 쓸만한 거나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시험이잖아요. 시험? 오늘 왜 이러세요? 재미없게. 아, 지루해. 이 수업이 그냥 재미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재밌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에. 재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제 노래 하나 시킬까요? 그럼 좀 괜찮아지시겠어요? 좋다. 한번만 해줘. 아니야, 조용. 입 좀 다물어요, 이 무심한 것들아. 내가 어쩌다가 하늘도 저버린 이 우울한 곳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된 건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가버려. 수업 끝이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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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헥터의 등을 두드려주고 헥터에게 손을 내밀어줬어야 됐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킨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일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 이게 울 일이 아닌데, 질질 짤 일이 아닌데 말이야. 나는 메마른 계절을 보내고 있는 노인, 그것뿐이지. 선생님. 얘네 둘이 선생님 기분 좋아지실 만한 게 있대요. 해봐. 영화예요, 선생님. 영화야, 좋아. 게임 자금통에는 23파운드요. 23파운드 있어요. 제가 여자고 제가 남자예요, 선생님. 해봐요. 데이킨. 자, 3, 2, 1, 액션. 프란체스카, 넌 내 거야. 넌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돼. 너도 알고 있지? 그렇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좋아. 네가 그걸 원한다면, 날 위해 연주하지 않겠다면 그 누구를 위해서도 연주할 수 없어. 평생.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 제임스 메이슨과 앤토드의 7번째 베일. 얼른 돼. 그리고 언제든지 또 도전하세요. 가야 하는 이유는 말하든가요? 대강은요? 의외네요. 난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 헥터는 자기 자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남고 싶어 하세요. 시간을 다 채우고 싶으신 거죠. 저도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선생님으로서 헥터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결과를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결과는 나오니까. 하지만 이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측정할 수도 없죠. 그런 건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쓸모가 없어요. 뭐 선생님으로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아는 한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교장선생님. 아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얘 좋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얼마 전에 불어를 가르치더라고요. 불어요. 자기 과목은 영어잖아요. 네, 그건 또 헥터 어제 선생님- 아침엔 한 학생이 노래를 부르길래 물어보니 내가 창문을 닦았더래요. 뭐 조지 폼비 그레이시피즈가 불렀더라. 리토 선생님, 왜 수업 시간에 그런 구닥다리 코미디언이 나오는 겁니까? 네, 교장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론은 헥터가 애들 고안을 더듬은 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분류가 가능한 행위니까요. 선생님이 떠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니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런 변태스러운 짓을 봤다고 얘기해 준 그날 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기뻤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물론 이 얘기는 조사관들한테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몰랐군요. 왜 떠나야 하는지 말 안 한 겁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아시는지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가 간다는 것도 가야 하는 이유도. 뭐 애들 불알을 주물럭 거려서요. 아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뭐 결혼해봤으니까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에 앉은 채였으니 뭐 살살 만지는 정도였겠죠. 좀 더 봐줘서 말하자면 조사 차원이라기보다니 감상 차원에서. 에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나이 차이가 얼만데. 거기다 속도. 선생님도 그게 잘 아시죠? 안 돼요. 헥터가 빨리 떠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네. 공연이 시작한 지 2시간이 돼가는데도 저는 지금까지 속마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냥 기능적인 인물이죠. 참을성 있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남자들의 괴팍한 성질과 근심, 걱정을 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남자들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차면 저는 그냥 지켜봐 주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돌멩이를 걷어차시었네요. 브라보! 사실 다른 모든 인물들이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정보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도로 신중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남자들한테 저는 똘마니, 꼬봉, 따까리 같은 거니까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씨방새예요. 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지금은 정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잘난 체하는 족밥. 헥터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뭐 그렇지만 제가 뭘 아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70년대 런던에서 가르칠 때요. 공부를 못한 학생들에게 언젠가는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덕분에 교과 과목을 반도 이해 못하는 녀석들이 자기들은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 셋 중 하나는 지가 언젠가는 빈센트 반 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걸요. 의도만 좋은 거짓말 아닌가요? 헥터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헥터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심장으로 배워라? 네, 그게 도대체 뭔데요? 애들이 결국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보험 들어두는 거 아니에요? 시발, 이제 와서 그딴 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선생님, 저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헥터 선생님 수업 아닌가요? 아, 네. 그렇지만 공동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공동 수업. 아니, 누가 그런 미친 생각을. 아, 네. 말 안 해도 알겠네요. 진짜 이런 씨방새 아주 족밥! 개족밥! 루피미장 지루해. 하얀 코끼리 지루해. 오토바이 뒤로 따라오세요. 1등급. 헥터 선생님 지루해.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뭐 그래도 되고요. 보통 어떻게 시작하세요? 선생님 수업이시잖아요. 일반 교양?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누가 얘기할래? 자, 말해봐요. 그렇게 뚱하게들 있지 말고. 저희 정체성을 잘 모르겠네요. 헥터 선생님 학생인지 어윈 선생님 학생인지. 그게 중요하니? 당연하죠. 선생님께서 저희가 똑똑한 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깊이 생각하는 척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예의 바른 척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쿨인내 나는. 선생님 보셨죠? 이렇게 저희를 때리세요. 그러다가 잘리실 거라니까요. 진정해. 자, 진정해. 자, 진정하고. 자, 우리 그러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는 건 어떨까? 홀로코스트?
그런 것도 수업 계획서에 있습니까? 아, 네, 있어야죠. 제 2차 세계대전이 수업 계획서에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시험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우린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가르치고 토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홀로코스트를 가르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가? 다들 어떻게 생각하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다른 논제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다른 논제들이랑은 달라. 이거 전혀 다른 문제라고. 다르지. 하지만 이것도 토픽이잖아. 요즘 아이들은 아우슈비츠나 다카우로 수학여행을 간다면서요. 내가 항상 궁금한 건 어디서 샌드위치를 먹죠? 콜라는 어디서 마시고요? 방문객 센터요. 다른 데랑 똑같이요. 거기서 사진도 찍어요. 웃으면서 손잡고. 그곳에서 적절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그들이 받았던 고통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답을 잘 쓰든 못 쓰든 마찬가지죠. 논술의 어조가 중요합니다. 전략이죠. 전략이라뇨.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건 어때요? 이 사건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침묵만이 적절한 반응이 될 수 있다. 이거 헥터 선생님 스타일 답변인데요. 말할 수 없는 상황엔 침묵을 지켜라. 비트겐슈타인. 맞죠? 좋아, 득점 테이킹. 아니, 좋은 게 아닙니다. 경박하고 유치하게 잘난 척하는 거라고요. 말만 번지르르한 저널리즘. 근데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비트겐슈타인도 자네가 그 잘 빠진 공식으로 쓰라고 자기 오장육부를 쥐어짜서 그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그대는 그걸 이해할 정도의 머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합니다, 선생님.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것뿐이죠. 더 이상. 선생님, 왜요?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참호전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1000명의 죽음보다 많은 것을 얘기한다. 그런데 사람이 파리떼처럼 죽어나갈 때에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극을 전제로 한 토픽을 다른 건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처리되고 있었다고. 죽음과 처리는 다른 거야. 좋아, 포스너. 아니, 좋은 게 아닙니다. 포스너는 지금 논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장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세계 2차 대전과 히틀러에 대해서 나온다면 어윈 선생님 스타일대로 생각을 해서 히틀러는 정신 나간 미친놈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였다고 한다면요. 민족 지도자. 민족 지도자라고 하진 않겠어. 테이킹 뭐 정치가 정도겠지? 정치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아주 지독한. 그렇다고 해도 어쨌거나 전통적인 독일의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실행했고, 그렇게 봤을 때 유대인 대학살 역시 전쟁 중에 불가피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테이킹. 내 생각에 그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도가 지나치다고요?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죠. 우선 그건 진실이 아니고. 그렇지만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었어? 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진실이 아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다른 시각에 도달하기 위해서 쓰여지면 그뿐이다. 왜 그냥 그 유대인 대학살이 전무후무한 비극이었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점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점수를. 진짜 아니 다들 그렇게 쓸 텐데 그거 뻔한 답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전무후무한 악행이다. 뭐 기타 등등. 아니, 기타 등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타 등등한 말은 바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뤘을 때 썼을 법한 말이에요. 사람의 죽음이 기타 등등이나 언어로 축소되고 생략되는 것.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조지 오웰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언어 선택이 현실을 조작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기타 등등이란 말은 뺄게요. 그렇지만 유대인 대학살이 일반적으로 특수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걸 감안할 때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면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보여주고 그것들과 비교해서 같은 선상에서 비율을 따져봐야지. 비율을 따져본다고? 비율 따져보는 것 빼. 그냥 맥락 속에 넣어보자는 거잖아. 그렇지만 무언가를 맥락 속에 넣어본다는 건 그게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리고 무언가가 설명될 수 있다는 건 용납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뚜껑방 세트 빡 도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이다. 좋아, 득점 포스너. 득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홀로코스트를 맥락 속에 넣어보자는 건 수원 해산 과정이랑 다를 게 없어. 헨리 8세 이전에도 수원 해산 과정은 있었다고 수십 군데에서. 근데 헨리 8세 때 수원 해산이 가장 필요한 그렇지만 사건이죠. 수도내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삼촌도 우리 가족들이 죽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수도내산처럼 홀로코스터를 다룰 수는 없다는 거야, 데이킨. 좋아, 득점. 선생님 자꾸 득점 그러시는데요. 이거 점수 매길 만한 일 아닙니다. 진실이라고요. 선생님께는 홀로코스트가 시험에 나올 법한 토픽일 뿐이겠지만요. 아니야. 그건 아니다. 하지만 이건 역사의 얘들아. 거리를 두고 봐.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가까운 역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직시하기 두렵거나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역사가 제일 알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역사가의 임무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시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예측하는 거다. 그것이 비록 홀로코스트라고 할지라도. 포스너. 포스너. 어떠셨어요? 좀 잘 된 것 같으세요? 내가 앵무새들을 키웠나 봐요. 나는요, 문학 작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단열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팩트의 우월성에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무슨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내 말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뚜껑펑 세트 박도네. 그래도 다들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요, 애들이 보여주길 바랬다는 겁니다. 인형구들로 멋들어지게 짧고 굵게 답해주길 바랬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떠나다뇨? 집에 가야죠, 집에. 오빠. 데이킨, 교무실에 가면 플라톤이 쓴 지도자란 책이 있어요. 가져가서 읽어봐요, 심장으로. 다음에요. 어윈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안녕히 가세요. 애들이랑 선생님이 표리가 있는 건지 허정한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봤어요. 영광이네. 표리가 있다는 건 진실되지 않다거나 뭔가 감출 동기가 있다는 뜻이고, 허정하다는 건 뽐내면서 눈길을 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선생님은 허정하지만 표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고맙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인데요. 헥터 선생님한테 배우는 시나 셰익스피어 그런 걸 바라보는 관점 달라질까요? 당장은 아니지. 당장은 아닐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 것보단 유통기한이 길겠네요. 맞아, 그건 예술이잖아. 예술은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자체가 다르거든. 괜찮아요, 코치님. 선생님 그렇게 잘난 척해도 우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야, 꼬리치냐? 야,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싶었던 적 있냐? 나 여자한테도 안 그랬다고. 야, 이렇게 하는 거 도저히 내 성질이 안 맞아. 논쟁을 위한 논쟁, 믿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 야, 그거 역사 아니야. 저널리즘이지. 그건 네가 섹스를 안 해봐서 그래. 뭐? 맨날 척해야 되거든. 뭔가 새롭게, 뭔가 튀게. 그래 여자들이 껌뻑 죽는다고. 역사는 떡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데이킨. 역사는 떡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에 대해 논술하시오. 야, 어쨌든 난 그럴 일 없다. 하느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동안은. 할렐루야다 이 새끼야. 응, 아멘이다 이 새끼야. 근데 헥터가 나한테 정이 떨어진 거 같지?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내가 적한테 넘어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요즘 너 오토바이 안 태우시잖아. 다른 문제도 있어. 그만둔대. 헥터가? 피오나한테 들은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잘린 거야? 누가 찔렀나? 야, 그래서 요즘 오토바이 아무도 안 태우는구나. 불쌍해. 그러게 안 됐다. 야, 뭐가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해. 불쌍하지. 야, 오히려 잘 됐지. 야,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이 낙엽 깔린 교외 도로를 달리면서 어설픈 성기 마사지 받을 일은 없겠구나. 이제 더 이상은 길 모퉁이에 내려주면 들리던 길고 우울한 오토바이 소리도 없겠구나.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명예가 망가질 일도 없겠구나. 내가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갑자기 여자들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왜? 남자들이 맨날 어설프게 주물럭거리는 걸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상처겠냐.
우리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걸까? 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 상처를 가득 끌어안고 이 프루스트 같은 천재 소설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진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포스너의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점잖은 분들이죠. 당연히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모피상이셨는데 은퇴하셨고,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포스너는 두 분의 늦둥이죠. 아, 네, 똑똑한 아이입니다. 유대인 애들이 종종 그렇죠. 요즘은 아시아 애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는 있지만 사실 차별받는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홀로코스트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아, 수업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공략할지에 당연히 대한... 그래야죠. 사항이 주어지고 입장을 정하고 전후를 비교하고. 근데 포스너의 아버님이 몹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포스너의 아버님은 그 사건이 아주 특수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수도원 해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코스트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면 어떻게 공략할지를 토론한 적절한 것뿐입니다. 전제 다 깔고 얘기가 나온 거겠죠. 무엇보다 사실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식으로는 얘기는 안 하셨고.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보긴 했지만 그 부분에 애들이 대해서는 뭘 제가- 물어봤는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는 겁니다. 단순한 애도를 넘어서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가 감수해야 역사가는 되는... 지랄. 지금 저 유대인 부모가 학교 장학사한테 이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나이도 젊고 경험도 부족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적정선을 넘은 거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사과편지 써서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헥터 선생님이 포스너한테 찬송가를 부르게 했다고 불평하시던데요. 아, 포스는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유대인이 찬송가를요? 뭐든지요. 설마 그레이시 피조 노래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코스염을 기르라고 말 안 했던가요? 노래하자 세상을 흘러간다. 노래하자 우리는 행진한다. 슬픔을 난 여기 우리에게 놓지 빛나는 내일. 노래하자 잿빛 하늘에도 거지든 왕이든 유쾌한 이 노래. 웃음과 노래는 언제나 기뻐. 그래 노래하자 노래. 노래하자. 포스너? 언제 갈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한테 전부 다 얘기하니? 네. 나이가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 다 알고 싶어 하세요. 전 홀로코스트가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삼촌이 절 때렸죠. 미안해. 미안하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홀로코스트는 아직은 그렇게 거리를 둘 만한 문제가 아닌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 노래도 못하게 하셨다면서? 네, 찬송가만요. 근데 바바라 스트라이젠드는 괜찮대요. 우리랑 같은 유대인이라서요.
선생님. 자꾸 얘기 꺼내서 죄송한데요. 만약 홀로코스트 얘기가 나오면 집에서 아니요. 시험 문제로요. 놀래켜줘. 넌 유대인이잖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지. 그건 악타도 마찬가지야. 인도인인 악타가 우리 영국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글 쓴다. 하지만 역시 네 생각을 써라. 시험 답안지를 집으로 보내지는 않죠. 그러진 않지. 주님! 너희들이 답안지라고 쓴 거는 지루해! 스크립스, 네가 1등 제일 지루해. 이번 거 진짜 재밌었어. 이제 좀 감이 오는 것 같아. 사실을 뒤집어서 보는 거 재밌는 게임 같은 거지. 쉣! 틈이 없어요, 틈이. 명석하고 매력적이기까지 하지만 결론에서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데이킨. 야, 요즘 네 글씨체 어떤지 아냐? 왜? 너 꼭 어윈처럼 쓰더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야. 포스너, 응? 넌 왜 어윈처럼 쓰는 거야? 아니? 난 아니야. 데이킨이 어윈처럼 쓰는 거지. 난 데이킨처럼 쓰는 거고. 어윈이 섹스엔 도움이 돼. 내가 어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피오나가 열이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가 딱 그때뿐이거든. 어윈. 야, 그러다 아주 어윈이랑 하겠어. 생각해봤어. 뭐? 할 수도 있지. 내가 어윈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거지. 어차피 그 짓이 그 짓 아니냐. 아니, 야, 어윈이 뭐 너랑 한대냐? 나 이런 자신감 넘치는 족 같은 새끼. 너 그런 말하는 거 신부님이 아시냐? 회개 중. 어쨌든 난 어윈이 마음에 들어. 어윈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어윈도 데이킨 좋아해. 데이킨 말고는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바보야. 나도 다른 애들은 안 보니까. 내가 데이킨을 보고 있잖아. 그럼 어느새 어윈이랑 눈이 마주쳐. 포스너, 다 지나갈 거야. 그래. 그냥 한때지. 근데 난 이게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지는 않아. 다만 이 고통. 헥터는 아마 이 고통도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할 거다. 고통에도 성적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포스너, 1등급. 좋아. 너희들이 제출한 답안지에서 뭔가 특이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평범한 질문들을 하겠지. 취미가 뭐니? 이런 거. 악타, 건축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건축가가 누구예요? 리차드 로저스입니다. 렌 학스모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차드 로저스. 뮤지컬 작곡가 아닌가? 아, 면접관님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 폼페드 센터 만든 사람 모르세요? 어떻게 선생님 금방 떨어지시겠다. 어떻게 너도 금방 떨어졌다. 자, 다음 크라우더. 네.
아, 연극에 관심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어요. 네. 네, 저는 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렸을 적엔 햄릿과 오셀로부터 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맥베스입니다. 꺼져라. 꺼져라, 찰나의 촛불이여! 인생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 잠깐만. 무대 위에선 잠깐. 무대 위. 연극은 얘기하지 마라.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좀 비중을 낮춰. 특히 연기는. 자, 대다수의 교수들은 연극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 연기에 관심 있는 학생은 학점을 잘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셰익스피어는 끝났네요. 희곡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연기하는 게 문제인 거죠. 셰익스피어든 누구든. 이 무대에 환장한 학생을 가르치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무대에 환장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 아닌가요? 하지만 음악은 괜찮죠, 선생님? 심사위원들이 인상을 찌푸리진 않겠죠? 괜찮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얘기해요. 모차르트. 아니야. 모차르트 다 좋아해. 좀 더 많이 다뤄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 가령 티페시나 브루크너? 전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왜 다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솔직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겠지만 어떻게 포장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아하하. 린터 선생님,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글쎄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고상하신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 면접관 중에 한 명쯤은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동안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여성과 남성이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쓰여진 역사를 묵묵히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 특히 너한테 기운 빠지는 일인가 보다 돼 익힌 하품하는 걸 보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자에겐 기회 자체가 거의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1세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도 그 능력을 발휘할 그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하는 거죠. 네? 팀스, 당황했니? 조금요. 왜?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세상은 사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인 건 나도 알아. 고맙구나. 아,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일반이 아닌 이반이었나요? 이반이요? 무슨 이반이요? 네, 학교는 다녀야 했으니까 이반이었겠죠. 그랬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물에 대한 여성적인 접근 방식이니까요. 조금은 서글프고 수능적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냥 남자라면 좀 더 교묘했겠죠. 세상은 사실처럼 보여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의 총합이다. 어쨌거나 너희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5세기에 걸친 어리석은 남성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인지. 텔레비전에 여성 역사학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절벽이라서요. 한 대 쳐요, 한 대 쳐. 한 대 더 때려요. 텔레비전에 왜 여성 역사가가 안 나오는지 내가 알려줄게. 왜냐하면 여자들은 흥분해서 이성을 잃지 않거든. 또 새로운 역사적 개념을 만들어낼 때마다 방방 뛰지도 않지 무슨 역사학자가 갯대도 아니고 말이야. 일단 역사라는 게 여자들한텐 남자들만큼 신나는 게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학술대 테이블에서 번번이 무시당하기 일쑤인데 1919년에는 그래 예를 들면 말이야. 여성 참정권을 다루는 대회에서도 여자들은 테이블에 꽃꽂이만 해놓고는 우아하게 퇴장을 했어. 역사가 뭘까?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남자들의 다양한 무능력에 주석을 다는 일이야. 역사라는 건 말하자면 양동이를 들고 남자들끼리 쫓아다니며 청소해주는 여자들인 거라고. 너희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끔은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도 해가 될 건 없겠지. 얘들아 적어. 너희들 중에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너희들 면접관들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 나처럼 이것들아. 자, 다음 러치. 그렇지. 보여줘. 자, 러치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죠?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맞을 걱정 없이요. 네, 제가 막아줄게요.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역사는 그냥 족 같은 일 다음에 또 족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아, 그렇다면 옥스퍼드 중에서도 크라이스트 처치에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서요? 다른 이유는 없고? 뭐 예를 들면 학교의 건축 양식이 마음에 든다거나. 그 스포츠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까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지? 렀지, 중요한 건 심사위원들이 그대가 운동을 잘해서 그대를 뽑고 싶더라도 그대한테 다른 장점도 있어서 뽑은 척할 수 있게 그대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의 장르에 흥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르? 그냥 뭐 여러 가지 장르. 아니 린토 선생님께서 그냥 영화라고 하지 말고 영화의 장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예? 아니지, 러치. 내가 얘기한 건 영화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영화라는 장르에 흥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거지. 자자자 러치. 그러니까 어떤 영화? 야, 욕망의 끝 어때? 아이 꺼져. 럭비 영화야. 그거 뭐 최신작이냐? 63년. 그렇지. 토달지 말고 그냥 욕망의 끝입니다. 아이 씨발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죄송합니다. 씨발은 취소할게요. 만약 심사위원이 절 좋아하고 절 뽑고 싶어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지만 그냥 평범하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면접은 잘 못하지만 골프 치면서 수다 떠는 건 잘해요. 혹시 압니까? 심사위원들 중에 골프 코스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지? 예, 농담처럼 들리시겠죠. 선생님들은 영화나 건축 얘기가 근사하게 들리겠지만 저한텐 골프가 그래요. 시험 성적에 아무 상관없지만 저한테 큰 성취감을 준다니까요. 제가 장폴 사르트르보다 글은 잘 못 쓰지만 사르트르랑 골프 치는 것보다 저랑 골프 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골프 핸디캡이 4입니다. 그 사르트르 얘기는 어디서 들었니? 골프 장난 아니래요. 그래요? 나 전혀 몰랐는데. 선생님, 어쨌든 다들 기억해라. 너희들의 이 미약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배운 애들하고 경쟁하게 될 거라는 거. 뭘 더 잘 배워요? 좀 다르게 배웠겠죠. 야, 너 사르트르가 골프 친 거 어떻게 알았어? 몰라 알게 뭐야 뭐 하는 새끼인지도 모르는데. 구라라도 까서 대답하라잖아. 야, 그럼 카프카는 탁구를 좋아했겠다. 퓨! 카프카. 우! 어서 이 헛지랄이 끝났으면 좋겠다. 퍼스. 제가 아직 레포트를 안 내서요. 잘했다. 선생님 졸업할 때 몇 등급이었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네. 2등급? 그때 말빨이 안 통했나 봐요. 그때 내 테크닉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거든. 어느 컬리지 다녔는데요? 코프스. 거기 우리 아무도 지원 안 하는데. 아 맞아. 그렇지. 좋아요? 아 거기서? 좋았어. 그랬어 꽤. 우린 어떨까요? 우리도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넌 어떻게 되든 행복할 걸? 에이, 그 말 별로다. 왜요? 내가 단순해서? 아니면 내가 외향적이어서? 아니면 이성애자여서? 다 나쁜 말들이 아닌데? 글쎄요. 난 좀 문란한 게 좋던데. 아니면 문란해 보이는 걸 좋아하든지. 야, 너 포스는 좀 어때? 포스는 왜요?
널 좋아하지 않니? 그럴 나이잖아요. 걘 좀 더 커야죠. 걘 많이 힘들걸? 선생님은 지루하고 나보고 포스나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애들 깔렸어요. 어쨌든 포스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걔는 아직 어려요. 선생님도 어려 보이는데. 내가 실제로 어리니까 그런 거겠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라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뭔가 하기로 결심하는 것, 먼저 행동하는 것, 변화를 일으키는 것.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지,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고. 예를 들면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고 폴란드는 저항했지. 굴복했지. 뭐 이런 얘기 말하는 거니? 아니요, 폴란드 얘기는 아니에요. 그 폴란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뭐 그다지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 이번에 레포트 내용이 뭐니? 터닝 포인트요. 전환점. 아, 역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 덜컹거리는 순간들. 내가 못 썼는지 맞춰볼게. 네, 덩케르크. 네,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한 거. 네. 알라메인. 오윈 특정. 오호. 뭐 더 있어? 2개 더요. 오, 제법인데. 첫 번째 거는 챔벌레인이 1940년 수상직을 사임했을 때 차기 수상 후보로 처칠이 1차 고려 대상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헬리팩스가 좀 더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결정이 내려졌던 날 오후에 헬리팩스는 치과에 가게 돼요. 헬리팩스의 치아가 좀만 더 튼튼했더라면 우린 전쟁에서 졌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죠. 오, 재밌다. 다른 거는? 알라메인이긴 한데 전투에 관한 건 아니에요. 몽고메리 장군은 알라메인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제8군을 인수했어요. 근데 원래 내정자는 몽고메리 장군이 아니었거든요. 처칠은 고트 장군을 임명했으니까. 근데 고트 장군이 어무하는 비행기 한 대도 없이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길 잃은 독일군 비행기 눈에 띄게 됐고 두두두두두두두두 격추당했죠. 그래서 몽고메리 장군이 부대를 인수하게 된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뭐 이런 거죠. 훌륭해. 1등급이야. 재밌는 게임이에요. 게임 이상이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결과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니까. 가정법의 역사. 데이키. 뭐라고? 가정법이요. 뭔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해보고 상상해보기 위한 문법 형식. 이거 헥터가 좋아하는 건데. 왜 웃어요? 안 웃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행운을 빈다. 선생님도요? 선생님, 빨리요, 빨리. 선생님, 저 평생 앞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전 옥스퍼드고 캠브리지고 다 상관없어요. 전 그냥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고 졸업하고 싶어요. 포스너, 네, 네가 의자에 앉아. 네. 선생님,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좋아요, 좋아, 좋아. 자, 다들 준비되셨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오, 사진! 이또 선생님 왜 서 계세요? 포스너 바닥으로 내려가고 사진은 누가 찍나? 타이머요. 아, 아니야, 위험해. 네? 헥터 선생님, 사진 좀 찍어주시죠. 아니, 저 그러면 헥터 선생님이 사진에 안 나오시잖아요. 헥터 선생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십니다. 아이들이 상관할 텐데요. 애들이 위한 사진이 아닙니다. 학교를 위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보스너 바닥으로 내려가고. 럭지 너도. 자, 여러분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제목들처럼 써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말고 위대한 일들의 시작이니까. 인생의 긴 사소함에 위대하리만치 아무런 준비가 없구나.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오늘이 교회야. 보여주자. 자, 간다. 자,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원, 투, 쓰리. 행운을 빌어줘. 오굿바이. 우리는 떠난다 내 길을. 두 손을 흔들며 오굿바이. 눈물은 지우고 신나게 웃음을 줘. 내가 간직할게. 멀리 떠나 있어도 또다시 만나자. 너와 나 행운을 빌어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선생님들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헥터 선생님부터. 아, 예. 왜 보자고 하시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격리 연습? 그러기에는 좀 늦었죠. 아, 그쵸? 아마 헥터 선생님 얘기일 거예요. 네,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다들 대강은 알고 있죠. 선생님 부인은 헥터 선생님은 부인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마 부인도 대강은 알고 있었을걸요. 헥터는 바보예요. 운도 없었고. 무덤덤한 남편을 원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남자가 자기한테 미지근하게 굴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여자들은 바로 그 점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선생님 한번 생각해봐요. 교장 사무는 보통 수요일에는 자원봉사를 안 해요. 누가 갑자기 빠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교차로. 헥터가 신호대기 중일 때 갑자기 손님이 들어와서 교장 사무가 다른 방향을 봤더라면 슝. 아니면 자선 가게 안에 있던 사람이 교장 사무가 아니라 헥터 뒤에 타고 있던 그 학생의 학부모였다면. 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교차로에서는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내가 좀 더 대범한 선생이었다면, 아니요, 선생님만큼만 됐어도 교장이 이 불행한 사건이라고 고집스럽게 부르는 이 일을 제가 수업 시간에 낱낱이 뜯어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에 대해서,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네요. 돌아가서 다시 연구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아, 옥스포드요? 네. 아니요, 그렇게 똑똑하질 못해서요. 아, 물론 다른 것도 전부 다 모자라지만요. 옛날엔 그런 상상도 했어요. 연구를 해서 깜짝 놀랄 발견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그걸 그 인간들 면상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아, 옥스포드에 네. 전혀 관심도 없을걸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돈. 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로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 인간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아요. 또 선생님 저 좀 보시죠. 네. 이 공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교장이 아주 안달이 났어요. 제 고통보. 아, 저도 대강은 알고 있어요. 아, 데이킨이 말해줬습니다. 왜인지도 말해요? 밴을 한 대 살까예요. 책을 하나 가득 싣고 시골장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활짝 열린 길, 먼지 나는 고속도로, 여행, 변화, 신나는 일, 모험, 뿌뿌! 와, 야.
나는요, 애들이 나중에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거나 중년이 돼서 난로 카페에 앉아서 언어가 가진 매력이나 언어에 대한 사랑을 논하는 그런 애들을 길러내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언어에 대한 경외심 그거 다 헛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영화의 한 장면이나 그레이시 필즈 같은 실없는 장난을 제가 막 껴둔 겁니다. 해독제, 단열제 역할 하라고. 학생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적 있으세요? 그랬었죠.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잠시 동안은 아프지만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은 면역성이 생기니까요. 가끔 추가 접종이 있어요. 새로운 얼굴이 과거의 고통을 되살리거든요. 그런 거 평생 갑니다. 사랑이군요. 누가 날 사랑하겠습니까? 난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은 하지 마세요. 네, 뭐 전 감히 못하죠. 못하죠. 가르치지 마세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도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6개월, 1년 좀 더 흥미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길 기다리지만 결국 맨날 똑같죠. 나도 한때는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생기로 내 삶의 온기가 불어넣어지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더군요.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데 아이들처럼 따뜻하고 열정이 있고 신뢰가 있는 마음. 하지만 오히려 더 거칠어질 뿐이었어요. 이렇게 막 광대가 돼가는 거예요, 광대가. 게다가 그 피로감. 겉으로는 무슨 그럴듯한 철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기력에 가까운 피로감, 무관심. 지금은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고 나가도 기차가 휘 왔다가 가는 것만큼이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의도대로 되진 않죠. 아이들도 알까요? 애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애한테 마음 두지 마세요. 선생님만 바보 됩니다. 바보. 애들은 날 그렇게 생각하죠. 다행이에요. 이름에 먹칠하는 이름 피했으니. 그래도 내 시간 다 채우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도 아셨겠군요. 애들도 알았고요. 당연하죠. 당사자들인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손을 올려놓긴 했지만 그게 뭐 욕구 충족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수한 거예요, 안수. 헥터, 정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요. 그런가요? 만진 건 만진 거죠. 그걸 어떻게 안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심한 사람아. 어쨌거나 교장이 날 부른 건 내년에 내가 학교 그만두면 선생님이 제 책상 차지하래요. 고인 선생님, 참고로 제 책상 두 번째 서랍 잘 안 열려요. 저는 대학 부속교회에 있는 성찬례에 참석했습니다. 성찬을 받은 건 여학생 한 명과 저뿐이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물론 그게 대학 입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내 믿음이 이기적이라는 게 이 경우만큼은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합격하고 싶었거든요.
전 제 자신을 특별히 좋아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날 아침 춥고 사람도 없는 교회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때 그 소년을 생각하면 그립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제가 있던 방의 주인은 좀 등신 같았어요. 방엔 톨킨 작품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었고 아스날 목도리가 버지니아 울프 사진 위에 걸려 있더라니까요. 좀 아이러니하죠. 책은 별로 없었고 다른 컬리지에 다녔던 사람들 이름이 적힌 책이 있길래 그걸 좀 읽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인이 다녔다는 코프스 컬리지도 좀 둘러봤고요. 섹스요? 안 했습니다. 전 대부분을 방에 앉아 있었고 교정을 좀 돌아다닌 것뿐이에요. 다들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칼리지들이 다 대저택 같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면접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덤덤하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소위 중립적 태도를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역사 저술의 기본이라고. 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야, 엄청난 소식입니다. 보스너는 장학금을 받았고 데이킨도 장학금. 그 밖에 전부 다 합격입니다. 야, 이거 예상치 못했던 결과예요. 어인 선생 특히 축하받으셔야겠어요. 놀라운 성취입니다. 아, 그리고 린토 선생님도요. 선생님이 기초를 아주 잘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럿지는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아, 롯진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럿지는 좀 열애였으니까요. 럿지를 특별반에 넣은 것 자체가 좀 무리였죠. 그 학교에서 우리 얼마나 바보같이 봤을까요? 아쉽군요. 전원 합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럿지, 자네 혹시 옥스포드에서 무슨 연락 못 받았나? 못 받았는데요. 내일이면 연락이 올 거야, 럿지. 왜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주던데요. 유감이다. 왜요? 저 붙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 같은 놈이 붙었냐고요? 저희 가족이 끈이 좀 있거든요. 자네 가족 중에 크라이스트 처치에 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런 셈이죠. 우리 아버지요. 결혼 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일하셨어요. 나이든 목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면접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빌 럿지를 아십니까? 1950년대 건물 7번 구역 청소부.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자기들이 찾던 바로 그 인재래요. 학교 청소부의 아들, 이제는 학부 학생, 학교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사회가 한 바퀴 완전히 돌았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요, 저도 할 건 했습니다. 스탈린은 말랑이었고 윌프레드 웨는 겁쟁이였다. 제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안다고 좋아하던데요. 그러니까 학교 럭비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모두 축하합니다.
제가 있던 방에 각 컬리지에 대한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합격생 명단이 있길래 그걸 좀 찾아봤는데 선생님 이름이 없던데요. 네가 그렇게까지 관심 있었다니 좀 놀라운데? 좀 외롭더라고요. 거기서 선생님 이름을 보면 좀 괜찮아질까 생각했죠. 다른 리스트를 봤나 보지? 코프스라면서요. 아니 지저스라고 코프스라고 했어. 했어요. 아니 그랬어요. 코프스든 지저스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아, 씨발 내가 일부러 가봤으니까 상관 있지. 내가 거기서 당신을 상상해봤으니까. 떨어졌다. 브리스톨에 갔어. 옥스포드에 다니긴 했어.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간 거긴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니? 뭐가요? 저한테요? 어쨌든 거짓말한 거네요. 근데 거짓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효과적인 거라고. 근데 들키질 말았어야지.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요? 오늘? 오늘 안 돼. 내일은요? 내일도 안 돼. 유피미즘이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지금 술 한잔 하자고 하지만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완고거법은 안 좋은 걸 좋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건 좋은 걸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내 생각에 그것도 역시 아, 완고가법인 거. 됐고.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데요. 나랑 술 한잔 하는 거랑 관련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 걸 빨아줌. 즐겨볼 생각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비슷한 거라도. 이거 헥터 쌤 좋아할 텐데. 뭐를? 내 걸 빨아줌. 동사가 명사로 쓰였잖아요. 선생님 얼굴 표정이 마탱이가 감. 이것도 동사가 명사로 쓰였네? 네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 줄은 몰랐다, 데이킨. 아닌데. 근데 학기도 끝났겠다. 대학도 합격했겠다. 내가 인심 좀 쓰지 뭐.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대담하고 충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사는 거하고 우리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그건 윤리하고 상관없는 탈윤리적인 거. 진실을 말할 필요 없다. 이건 비윤리적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쟁이라도 해볼까? 뭘 하면서 할까요? 술 한잔 하면서 할까요? 아니 뭘 하면서 할까요? 아, 말하고 논쟁하는 거 그렇게 대담하면서 뭔가 일이 닥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말이에요. 왜 이렇게 등신같이 굴어요? 아, 당신 선생이고 내가 애라서?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니? 아, 누가 신경이나 쓴대요. 선생님, 저 신경 안 써요. 이미 선생님 중 한 명이 너희들을 만지고 그런 일이 아,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누가 헥터처럼 될까봐. 선생님, 걱정하지 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헥터는 그냥 놀림거리잖아요. 아니야, 헥터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그 부분에선 그렇잖아요. 아, 대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너무 진부해.
클리셰네요. 선생님 클리셰 끔찍이도 싫어하시죠?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최악이라고. 심사위원들 골아 떨어지게 만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근데 어떡하나? 이 시험 과목엔 심사위원이 없는데. 클리셰는요, 꽤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진부할 정도로 계속되는 거죠. 긴장 좀 풀어요, 선생님.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좀 비슷해져 봐. 아니, 이런 문제까지 시험 문제 보듯이 다르게 볼 필요 없잖아. 좋아, 뭐가요? 좋아. 술 한잔 하자. 그 다이어리 집어넣어요. 그냥 여기에 기억해요. 아니면 여기. 다음 주쯤? 다음 주쯤? 뭐 데이킹 걸 빨아주기 그렇게 쓰게요? 아니, 설마 파우치도 가지고 다녀요? 있어야지. 아, 진짜 갈 길이 머네. 안경은요? 벗어요? 안경은 왜? 안경 벗는 게 시작이니까. 마지막에 벗지 안경은. 기대할게요. 보통 일요일 오후에, 아니,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뭐예요? 일을 좀 하려고 했어. 시스터스도에 본거졌던 로시의 대성당에서 기록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래. 방금 더 재밌는 일이 생긴 것 같다. 생겼다. 가정법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 이게 내 건데. 너 제정신이니? 어? 아니, 그냥 감사 인사를 한 것뿐이야. 아니 그럼 뭐 잡지 구독권을 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 한 상자를 사주든지. 야, 네가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야, 네 고추 자유이용권,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나? 응. 나라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 무릎 꿇고 기도 임마. 야, 근데 특종이 하나 있어. 뭐? 내가 교장이랑 단판에 지었다. 뭐?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 피오나 만지는 거랑 헥터 쌤이 우리 만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선생님도 잘리셔야죠! 야, 대긴 미쳤어?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교장이 막 뭐라고 하는데 아주 미친놈 같더라고. 근데 결국엔 인정을 하더라. 결론은 헥터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지. 은퇴 안 해도 돼! 야,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네? 무슨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 줄 몰랐다. 아니, 사실 모두가 행복해졌다는 말을 하면 안 됐어요. 그 말을 한다는 건요, 마치 연극에서처럼요, 아이러니의 법칙이 바로 그 말 때문에 시동에 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빠른 속도로 뒤엉키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건 내가 포스너한테 주는 상이다. 뭐가? 이게 다야?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이게 어때서? 아니 존나 짧잖아. 나 뭔가 좀 더 오래 남는 걸 기대했다고.
그건 헥터한테 주는 상이야? 그렇지. 예정을 생각해서. 야, 자선 가게 앞은 못 지나가게 해라. 선생님, 그 게임 자금 아직 남아 있습니까? 왜요? 제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 예. 한번 봅시다. School they taught me how to be so purely taught and what ended. They didn't quite succeed. For everything I long to do, no matter when or where or who, has one thing in common too. It's a 야, 선생님이 이런 거 몰라. 패샷 보이지 아시니까. 아실 수도 있지. 아,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그거 쓰레기잖아. 그레이시 필즈도 그렇지. 그건 그냥 선생님 쓰레기고 이건 우리 쓰레기고. 미안하지만 얘들아, 늙은 쓰레기 여기 있어요. 예상했겠지만 그 문제의 노래는 정말 모르겠네요. 선생님,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팝은 새로운 문학이래요. 아, 그럼 난 이제 문맹이네요. 하지만 러치 말이 맞아요. 내 쓰레기든 여러분들 쓰레기든 상관없죠. 그러니 고전 대중문화 한 구절 인용해서 그에게 돈을 줘. 이게 뭡니까? 안 돼, 절대 안 된다. 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을 데려가요. 저기 그리고 그 순간 덜컹거리는 역사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인 선생에 데려가요. 어윈 선생님을요? 네. 아, 네, 뭐 그러죠. 안 될 거 있나요? 서류 가방 꽉 붙으세요, 쌤. 꺼져. 갑니다. 열심히 들어가세요. 오토바이 생각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윈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헥터가 어윈을 만졌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분명 어윈은 이 서류 가방을 꽉 붙들고 있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헥터는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다른 한 손은 등 뒤에서 바쁜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양손으로 운전을 하다가 방심해서 속도를 더 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설명은 너무 뻔하죠. 어윈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다면 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엔 어윈은 한 번도 오토바이 뒤에 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코너를 돌 때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기울이는 바람에 헥터가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넘어지게 된 걸 거예요. 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분명 어윈은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몸을 기울였을 거거든요. 저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만 할 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데이킨이 한잔 하자고 했던 것뿐입니다. 뭐 결국 그러지 못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아니요. 휠체어 때문이었어요. 휠체어 끔찍하잖아요. 그 뒤로는 휠체어는 쳐다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도 물어는 봤으니까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뭔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역사는 그냥 족같은 일 다음에 또 족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평생 동안 기억에 남게 되죠.
마음을 품에 안고 난간에 노래해 날 모두 날 기다리는 달콤한 곳으로 그곳에선 모두 날 사랑해 내 쉴 곳을 밝혀줘 난간에 떠나네 블랙볼 바이바이 블랙볼 헥터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분이 남겨주신 열의와 우리에게 전해진 열정,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가 뿌린 씨앗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헥터 선생님은 언어를 사랑했습니다. 말을 사랑했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학이라는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언어의 세상에 주주로 만들어 줬죠. 헥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용했던지. 항상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우리는 죽은 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1000명의 죽음보다 많은 것을 얘기한다 하시면서. 한 번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내가 어쩌다 하늘도 버린 이 우울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한 건지라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도 인간이라는 거. 헥터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는 뭔가 동맹 같은 게 맺어졌어요. 어떤 동맹이고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있긴 있었죠. 헥터 선생님은 흠도 있고 초라하기도 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조차 수업의 일부였던 거죠. 여기에 저장됐습니다. 헥터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공인회계사, 심지어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의 일원이 된 거죠. 아이들 중 2명은 판사가 됐습니다. 학교 교장도 있고요. 더 이상 기둥이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의 기둥들이 된 거죠. 색다소 체인을 설립하고 주말마다 마약을 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한 명은 세금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대가로 거짓말을 해주고 종종 지중해로 여행도 가죠. 저 돈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건축업자가 돼서 똑같이 생긴 집들을 지어대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조털시트는 당신의 첫 보금자리, 당신의 첫 경험, 럿지 주택이 딱이죠. 그래 렀지. 죽음, 그것도 잘난 척할 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나 계속 진행해도 될까? 헥터 선생님은 어인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을 저널리스트로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 딱 한 사람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꽤 좋은 잡지의 기자요. 하지만 항상 그만두겠다고 협박을 한다죠. 뭐라더라? 진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헥터는 제가 저널리스트라고 했었죠. 선생님 저널리스트 맞잖아요. 잠깐 학교에 계시다가 바로 TV로 가셨죠. 저도 선생님 프로그램을 즐겨보기는 했는데 역사라기보다는 저널리즘에 가깝던데요. 이제 정치판에 계시니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실지 궁금하네요. 정치판이라뇨? 저 정치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더 이상 수도원 역사를 연구하진 않잖아요. 헥터가 살아있었다면 동창회 소식지에 자기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트레비앙! 좋아하기도 했을 텐데. 사실 뭐 아무도 안 보지만. 그래도 아이들 중에 단 한 사람, 배운 모든 것을 심장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 시, 금원들, 이야기의 결말들. 헥터가 한 말들을 단 한마디도 잊지 않았죠. 자기가 직접 개조한 오두막에 혼자 살면서 시에서 분양한 텃밭을 가꾸고 주기적으로 신경쇠약을 앓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며 한때 한반 친구들이었던 아이들의 소식을 모아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주 많기는 한데 다 인터넷상일 뿐이고 누구도 그 아이의 진짜 이름도 성별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아주 오래전에 그만두었다죠. 선생님, 전 행복하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만 끝내시죠, 클레오파트라. 밝은 날은 갔으니 이제 어둠을 준비해야죠. 헥터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르칠 시간이 없죠. 그의 가르침만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방식은 옳지 않았지만. 넘겨주어라.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엔 없다. 받아서 느껴보고 넘겨주는 거지. 날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느 곳 누군가에게 어느 날 넘겨주는 거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그 게임을 배우길 바랬다. 넘겨줘라.